여러분 안녕하세요. 2달 만에 다시 돌아온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의 서처 K 김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 우리나라 언론에 대해서 신뢰도를 어느 정도로 가지고 계시나요? 기사를 봤더니 이 한국인의 언론 신뢰도가 자랑스럽게도 38개국 중에서 38위를 했답니다. 꼴찌죠. 그래서 저 서처 K가 이런 가짜 뉴스들을 더 가려내고 사실을 밝혀내는 일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한번 일단 최근에 났던 기사들을 쭉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 뉴스도 지나칠 수 없겠죠. 검찰이 손혜원 의원을 불구속 기소를 했던 사건이 있었죠. 손혜원 의원이 2017년 목포시청 측에서 개발 사업 관련 보안 자료를 건네받은 뒤 보안 자료를 이용해 부동산을 차명 매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손혜원 의원이 지난 대선 직후에 박홍률 당시 목포시장을 만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이 담긴 보안 자료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은 없어요. 주민과 또 그 이해관계인들, 또 우리 시민들, 또 언론에 전부 공개해서 공청회까지 맞춰가지고 신문, 방송, 인터넷 뉴스에까지 보도자료에서 전부 보도됐던 그런 자료입니다. 구역이 들어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무상 비밀로 받고 이 자료 자체가 일반인에게는 공개가 안 되는 그런 의미에서의 보안 자료입니다. 지난 2017년 3월 29일 목포시청 상황실. 손 의원에게 자료가 가기 2달 전 시의원과 언론 등 30여 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공개된 용역 보고서엔 손 의원에게 건네진 자료와 똑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후 선창권 활력 등의 제목으로 많은 언론에 기사화됐고 2017년 5월 18일 손혜원 의원에게 건네졌다는 자료에 나온 사업구역 그리고 용역 보고서에 나온 사진과 거의 같습니다. 같은 자료로 주민 40~50명 앞에서 공청회도 열었는데 당시 발표 내용을 메모하거나 촬영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었습니다. 저희 도시재생사업 특성상 모든 사항들을 주민과 공유하고 그렇게 설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굳이 보안 자료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공직자에게 특별히 이렇게 부패방지법으로 의유를 하는 이유는 공직자가 가져야 되는 도덕성 내지는 청렴성 이런 것들은 일반인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혜원 의원이 아무리 선의를 주장한다 하더라도 지금 참외밭에 가서 신발끈을 매지 말고 오얏나무 밑에 가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말이 그래서 있는 것이거든요. 검찰에서도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어쨌든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하기에 이르렀는데 늘 그렇듯이 이 뉴스에 대해서도 사람들의 의견은 제각각입니다. 근데 이 사건이 언론에 처음 보도됐던 게 아마 올해 1월이었죠. SBS 탐사보도 끝까지 판다팀이 이번에 취재한 이야기는 항구 도시죠. 전남 목포가 그 배경입니다. 여기에 한 국회의원이 등장합니다. 바로 민주당 손혜원 의원입니다. 가족이나 보좌관 등 주변 인물들에게 건물을 사들이게 한 겁니다. 선해채식을 이렇게 매입한다는 것은 좀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냐. 투기바람을 불러일으켜버리는 차명을 활용한 투기가 아니냐 이런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투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기획부동산식 투기에 해당한다고. 서울 사람이 13달 전에 들었어요.
별스럽게 변명해도 소용없어. 아니 한두 채가 아니고 뭔 저런 짜잘한 집들을 이렇게 많이. 대단하신 분 같아요. 20개 이상 살면 그 투기 아닙니까 그거? 요다 장장장이. 지금 저희도 카드 TV에 많이 나와서 그래서 구경 삼아 나왔어. 이쪽 건물은 다 산 걸로 그렇게 나오니까 투기가 아닌가 싶어서. 손혜원 그 국회의원이 또 뭐 해가지고 어떤 데가 한번 구경을 왔어요. 검찰 조사를 통해 그런 사실이 밝혀진다면 그 자리에서 저는 국회의원들을 내려놓겠습니다. 목포는 항구다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목포는 호구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최순실 사건을 능가하는 손혜원 랜드 조성, 손혜원 왕국 조성 지금 우리 국민 제보를 받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목포원 도심을 투기 목적으로 구매한다는 건 소리예요. 만호동 주민 제보 여기 있다. 아저씨 나 손혜원 국회의원이야. 그러면서 동네방네 너 목포 구도심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며 투기를 할 목적이었다면 건물을 사지 왜 다 쓰러져가는 적산 가구를 사냐 이거예요. 다 쓰러져가는 집. 그러면 이 여기 원도심 주민들 중에 그 가격에 사실 분도 있냐고. 없습니다. 네? 없어요. 이 손혜원과 투기 이 키워드를 한번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한 달 동안 이 투기 관련 기사만 10,000건에 가까운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동료 의원들 역시 게이트급 투기라고 주장을 했었고요. 결국에 검찰이 기소까지 한 이 사건이 투기가 아니라는 건 주민들 몇 분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은 아니었을까요? 일단은 이 뉴스를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문화재로 지정되기 전인 2017년 3월부터 이 지역의 건물 10채를 구입합니다. 먼저 보좌관의 남편과 딸, 그리고 자신의 조카들, 남편 소유 재단 이사의 딸까지. 차명 거래, 차명 구매란 말이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또 10곳으로 알려졌는데 이보다 훨씬 많은 최소 16곳인 것으로 9에서 14, 20에서 22까지. 날이 갈수록 부동산 숫자가 늘어나면서 이 지역 부동산은 부르는 게 확실했습니다. 지금 이 지역은 문화재로 지정되고 나서 건물값이 4배 정도 뛰었다고 합니다. 4배 정도 뛰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쟁점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 손혜원 의원은 이 지역이 문화재로 등록이 된다는 정보를 미리 알고서 지인들을 다 동원해서 20채 이상의 부동산을 매입을 해서 손혜원 랜드를 조성을 했다는 거죠. 심지어는 이 지역이 문화재 지역으로 등록이 되자 부동산 가격이 4배나 폭등을 했다는 거고요. 야, 4배가 올랐으면 건물주들은 정말 순식간에 굉장한 부를 축적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정말로 이 목포의 이 부동산의 가격이 급등을 했는지 일단은 이 목포 주민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 뉴스 중에 4배 올랐다 뭐 이런 뉴스가 좀 있었어요. 4배 올라요? 땅값이.
아,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제가 여기 중심 거리에 있고 제가 쭉 살아왔던 사람 입장으로 내배 거리에서 사시고 파시고 하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배가 올라라. 네 배 올랐으면 나도 집 팔고 갈 수 있어. 두 배만 올라서 팔고 올라가지 누가 여기서 버티고 연명하고 있겠어. 여기서 내가 25년 동안 뭐 식당 자다가 벤트 장사하다가 그랬거든. 아, 그랬는데 없어. 이제 출근한가? 예, 이제 출근합니다. 이제 밥 먹으러 거리 가려면. 에이, 그 어떻게 지역 일대가 다 오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 땅값이 4배가 뛰었다라는. 그건 실거래가는 그건 모르는 거고요. 그냥 풍문이 또 그렇습니다. 배니 몇 배니 이런 소문만 무성합니다. 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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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배. 이제 그게 이제 처음에 그게 매수금이 터진 것 같아요. 그게 시작이었었어. 조용하던 동네가 4배, 5배 올라가지고 예전에 뭐 평당 100원만 200원만 한 거 지금 700원만 됐다 한 이야기 거기서 나온 것 같아요. 투기 의혹이 일어나기 전부터 저는 그 지역을 보이지 않게 모니터링을 해왔었습니다. 3배, 4배까지도 올랐다 이렇게 그렇죠. 보는 거네요. 네. 작게는 2배, 많게는 네. 4배까지 오른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거 확실합니다, 이건. 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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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라고 있어요. 4배. 거의 4배 올랐으니까. 예, 그게 실제 4배 오른 거예요. 4배. 4배. 34년 만에 처음 이제 거래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신고한 금액 2억 4천이죠. 2억 4천. 네, 그 다음에 그 이후로 넘어간 것은 이제 2억 5천이 넘어요. 4배. 하여튼 그 사람들이 비싸게 샀어.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는 내가 바가지 썼지 뭐. 뭐 특정 건물이 있었다면 그것이 올랐다고 해야지 마치 모든 게 4배가 오른 것처럼 그리고 이게 투기가 엄청 광풍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실은. 거기는 전혜원 의원 전혀 상관없어요. 전혜원 의원이라고 상관이 있는 데는 그 창성장에 있는 그 라인, 그 나전칠기 박물관 만든다는 지역하고 그 만호동 그 거리뿐입니다. 투기 논란이 확산된 데는 4배까지 올랐다는 보도도 한 몫을 했습니다. 차익이 발생한 모든 필지의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어디에도 2배에서 4배까지 오른 근대 역사 문화 공간 내 건물이나 땅은 없었습니다. 2차례 거래된 9개 필지도 첫 번째 거래와 두 번째 거래 가격 차이가 평균 8.7%에 불과했습니다. 4배. 4배. 일단은 뭐 4배는 소문일 뿐이라는 거죠. 이럴 때는 직접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이 목포 근대 역사 문화 공간 이 일대의 실거래가를 제가 전수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실거래가는요. 여기 이 사이트, 이 국토교통부 사이트에서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개 동을 살펴보겠습니다. 총 129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2015년 207만 원이고요. 그리고 2016년은 283만 원, 그리고 17년은 223만 원, 그리고 18년은 295만 원,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이 17년에 매입을 했는데 18년에 4배가 올랐다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죠? 그러니까 기사대로라면 400% 부동산 가격이 올라야 하는데 이 실제적인 이 거래가를 비교를 해보니까 2015년 대비해봐도 42% 정도밖에 오르지 않았네요. 이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기사에서 그렇게 떠들어댔던 것만큼 크게 오르지는 않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주변에서 인터뷰한 사람들의 심정적인 판단, 이걸 가지고 다 근거로 삼아요. 4배나 뛰었다고 합니다도 거기에 하나죠. 그럼 바로 등기부 등본을 갖고 그다음에 실제 거래 내역 같은 걸 갖고 와서 이때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 정도로 뛴 걸 보면 엄청나게 뛰었습니다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거기 있는 물건도 아닌데 실제 가격을 제대로 설명도 안 하고 이렇게 된 거죠. 아직도 남은 의혹은 여러 개 남아 있습니다. 일단 이 차명 매입. 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부동산을 샀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30년) 동안 그 건물을 못 팔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창고로 비슷하니 이렇게 문들 닫고 있었고 쓰레기가 채워져 있었는데 그런 상태에서 이 물건을 사겠노라고 누가 오니 앞뒤 될 것도 말 것도 없이 그냥 아이고 어서 가져가십시오 하고 드린 것이지. 손혜원 의원은 돈을 주면서 건물을 사라고 했다는데 정작 그 건물 주인인 손 의원의 조카 그리고 그 아버지는 자기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차명 거래, 차명 구매란 말이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손 씨의 아버지이자 손혜원 의원의 남동생은 어제 끝까지 판다팀에 전화를 걸어 가족 모두 목포에는 가본 적도 없고 게스트하우스인 건 나중에야 들었다는 겁니다. 그 명의만 빌려주신 거예요? 네. 그리고 어머니가 사신 겁니까? 그런 것까지 일일이 제가 말씀드려야 되나요? 매입 시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건물 2채 매입 시점. 그 인터뷰 나고 할 때 여기 창성장에 있었거든요. 창성장에서 봤어요. 그 12월 19일 날 내려왔고 1월 15일인가 그 SBS 뉴스가 나왔거든요. 고모가 장훈이에서 여간 건물을 사가지고 목포에다가 이렇게 해서 장훈이한테 증여를 해줬다. 그래서 이 증여세 다 내고 그렇게 한 거. 증여세는 누가 냈습니까? 그것도 좀 제가 낼 형편이 못 돼서 고모가 내줬어요. 살아가면서 여기서 수익이 생기면 돈을 모아서 지가 나중에 더 하고 싶은 공부도 하고 고모는 그런 의도로 생각하고 이걸 이렇게 해준 거. 검찰이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중에 일부가 사실로 드러났다면서 손 의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손 의원이 차명으로 건물을 보유하고 직접 부동산을 물색을 했고 골랐고 이걸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그 계획도 모두 손혜원 씨가 결정을 했고요. 매매 대금의 원천, 취등록세의 원천, 그 수리 대금 등의 출처가 모두 손혜원 씨의 자금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차명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이 사건이기 때문에 앞으로 재판에서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밝혀질 수 있겠죠. 지금부터는 손혜원 의원 목포 부동산 집중 매입 의혹 관련 보도 이어가겠습니다. 여기에 손 의원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 최모 이사의 친척인 최모 씨와 최 씨의 아들도 2017년 3월 4곳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손 의원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 최모 이사의 친척인 최모 씨와 최 씨의 아들도 2017년 3월 4곳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여기 나온 친척 최모 씨는 선생님하고 상관이 없는? 그 목포에 사는 친척도 없고 저는 본 적이 없는 사람이죠. 이제 이 사람 아냐고 기자가 물어봤을 때 우리 고모라고 그렇게 말했대요.
저는 저기 무남동료 외동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고모가 한 번도 돼본 적이 없는 사람이죠. 저는 고모가 될 수가 없죠. 제 형제가 없는데. 그리고 제가 정정보도를 바로 요구를 했는데도 그냥 자기는 현장에서 들었다. 취재원 보호를 위해서 취재원이 누군지 알려줄 수 없다. 직접 들은 얘기다. 계속 그 얘기만 반복하고 정정보도 해달라고 아무리 애원을 해도 안 해주더라고요. 저는 그 태도가 너무 더 놀라웠어요. 아, 이거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9에서 14, 20에서 22까지 날이 갈수록 부동산 숫자가 늘어나면서 점점 손해원 거리가 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짙어가고 있습니다. 이 장소가 제가 재단에서 박물관을 하겠다고 생각한 자리거든요. 뒤에 굴뚝이 너무나 멋진 굴뚝이 하나 있습니다. 그 굴뚝을 밖에서 보고 그리고 이제 통장님이 소개를 해주셔서 여기 어떠냐라고 해서 제가 처음으로 들어와 봤어요. 저기 대양도 목포 아이스부터 시작해서 필지라는 것은 거래 단위니까 한 필지가 10,000평도 되고 한 평도 되잖아요. 반 평도 되고 필지가 아주 적잖아요. 세밀해서 보이지도 않죠. 이 안에 창고가 11필지요. 11필지. 11채라고요. 11채로 샀다고 해갖고 20몇 채 30채가 된 거 아닙니까? 피난민들이 와서 사이라고 그 넓은 그 창고를 칸을 막아갖고 그놈을 말하자면 자기 집으로 소유로 그렇게 등기를 올린 거죠. 그래서 그 필지가 나뉘어진 거예요. 그렇지. 예. 20채인가 어떤 집이 20채인가를 확인했더라면 그런 일이 없는데 그게 확인도 아니하고 그냥 필지수만 가지고 이야 그건 투기다라고 오해할 수밖에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손희원 재단 부동산 부지는 총 1,025제곱미터라고 합니다. 이게 이 근대 역사 문화 공간 전체 면적 중에 1%도 채 안 된다고 합니다. 보통 랜드 이런 단어를 생각을 해보면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한 생각을 떠올릴 수 있겠죠. 이 정도 규모로 손혜원 타운, 손혜원 랜드 이렇게 특정 짓기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죠.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가 해소해야 할 의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손희원 측이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매입한 곳은 문화재청이 지정한 목포 근대 역사 문화공간 안에 모두 있습니다. 주변이 문화재 거리로 지정되기 이전에 거래됐습니다. 거리에 있는 건물 가운데 일부는 별도로 등록문화재로 또 지정됐는데 이런 건물은 나라 돈으로 내부 리모델링이 가능합니다. 세제 혜택, 상속세, 토지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50% 감면이 있어요. 재산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겁니다. 역사를 보존하면서도 관광 자원으로 개발하기 때문에 재산 가치를 딱 이건 나왔어. 문화재 하면은 내 재산을 뺏긴다. 내 건물이 국가께 돼버린다. 그래서 꺼려하는 풍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등록문화재를 하면은 세금 감면, 그 건물에 대한 수리비가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점, 이런 점들을
강조해서 얘기를 했죠. 뉴스를 보셨을 때 선생님의 진위가 다 표현이 됐다고 생각하셨어요? 어떠셨어요? 아니지, 정반대였죠. 투기적인 수단으로 했다고 그 뉴스는 그렇게 나간 거 아니야. 나는 그 얘기가 아니야. 그게 왜 투기적인 수단이야. 문화재가 되잖아요. 그러면 개인 사유지라 해도 이건 공공의 개념으로 해서 국가와 지자체가 유지 보수를 해줘요. 그 혜택이에요? 당연한 일을 하는 거지. 국가와 지자체가 헌법 제9조에 의해서 우리 전통 문화유산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손 의원이 문화재청을 담당하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여당 간사 지위를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도 이런 이유에... 문화재청이 그 공간 개념의 역사 거리를 조성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혜원 의원이 관여한 것이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문화재청 직원들의 진술을 들어봐도 손혜원 의원이 이걸 역사의 문화 거리로 지정하게 하는 데는 그 특별한 혐의점이 없어서 이거는 불기소했고요. 오랫동안 많은 학자들과 시민단체들이 이런 문화유산 보호 활동을 해왔던 그런 그 역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어느 날 갑자기 아무 가치도 없는 지역인데 특정 국회의원 힘으로 됐다 이렇게 이제 언론에 나오는 걸 보고 오랫동안 문화재 보호 활동을 했던 사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황당하고 좀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어요. 여기가 중심 상가였습니다. 여기가 여객선들이 저 선착장에서 이리 들어왔거든. 여기가 1,000만 원 가까이 나갔단 말이에요. 20년 전만 해도. 그래 200만 원도 안 나갔던 것이 350만 원 받겠다고 내놨는데 쳐다도 안 본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 보면 여기. 사람이 없어. 그래도 다니야 뭐가 생기지. 우리 거 판이 얼마 안 돼요, 내가 저거 가지가 지금. 저거 38평인데 어디예요? 요거 지금 약구락거리 가고 그 옆에 가고 세탁소잖아요. 요즘 막 여기 집값 뜬다고 하면 배 아프지 않으세요? 안 아파. 안 아파요? 누가 저한테 어느 집을 사라게도 저는 사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정말 제가 사고 싶으면은 이 동네가 좋아져가지고 가격이 오른 후에 그때 사고 싶지 좋아지고죠. 좋아진 거 보고 나서. 그리고 어린애 저 소리 들어본 지가 40년이 되었어요. 지금도 공감입니까 전부가. 한 번 문 닫히고 나가버리면 집이 사람이 안 돌아버려. 거가 불 꺼진 항구가 돼가지고 전혀 그 인적이 저녁이면 없습니다. 밤에 저녁에 오면 도깨비 나오잖아. 차도 안 다니잖아요. 그쪽 지역에서 와서 우리한테 매물 내놓으면 아예 쳐다보지도 않아요. 땅값이 오른 걸로 돼 있어요 지금. 보도가 된다. 예, 호가만 뛴 거죠. 그리고 서울 등지에서 이제 알고 거기가 투기 지역인 줄 알고 전화가 와요. 사달라 하는데 이제 실상 가보니까 못 사는 거죠.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공공이 부동산을 매입을 해야 되는데 호가가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좀 많은 애로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목포의 원도심이라는 곳에서 그 주민들이 어떻게 도시를 재생해서 살아남을 건가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그 보도를 하려고 했던 것인가? 누구를 위해서 그 보도를 하려고 했던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보자. 근데 거기에 목포 주민은 누가 뭐래도 안 들어가 있어요.
네, 여러분들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하세요? 온라인상에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사이트나 뭐 인터넷 카페 이런 걸 말하는데요. 저도 심심할 때 들어가서 어떤 재밌는 글들이 있는지 시간을 보내기도 하거든요. 자, 오늘도 많은 글들이 있는데 이거는 알츠하이머가 병이 아니라 단순한 노화라고 하는데 치매가 어떤 질병이 아니라 노화의 현상이라고 하는 그런 글인데 최근 의학계는 알츠하이머를 단순한 노화의 한 종류로 결론지었습니다. 이미 미국 정부는 알츠하이머 연구 예산을 삭감하는 중입니다. 수명이 80세를 넘기니까 뇌가 내구성이 한계를 보이는 것뿐입니다. 세계의학계에서는 이미 치매 연구 예산을 다 삭감하고 연구 포기로 돌아섬. 이제는 치매를 놓아줄 때가 되었다. 지나치게 히트를 쳤습니다. 굉장히 자극스러운 제목이고 궁금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제목이라서 아주 광범위하게 퍼진 다음에 대형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급격하게 이렇게 확산이 된 거죠. 회원수가 뭐 10만에서 수십만 정도 달하니까요. 소셜미디어를 타고 또 개인 대 개인으로 또 확산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확산성이 무척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가장 무섭죠. 치매는 이게 수술이 안 되잖아요. 낫는 사람을 못 봤다고요. 한 번 걸린 사람은 그 길로 죽는 것이지. 이상한 행동을 하고 폭력적이 되고 혹시 미래에 나도 그러면 어떨까 하고 무섭지. 이제 60 넘다 보니까 그런 게 이제 그냥 마감을 해버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아, 정말 저의 어머니가 저를 알아보지 못한다고 상상만 해도 너무 정말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인데 그냥 자연스러운 노화의 어떤 하나의 증상이라면 치매는 나를 포함한 우리 미래에 닥친 문제라는 얘기잖아요. 또 선진국에서도 치매 관련 연구 예산을 삭감하고 있다고 하니까 충격적입니다. 할머니 일어납시다. 하려고 씻어야지요. 뭐래요? 씻어야 돼. 씻어요? 예. 놔둬. 어? 빨리 가만히 놔둬. 아까 아침에도. 놔둬! 어? 놔둬라 말이다. 못 씻었어요. 놔둬라 말이다. 어? 놔둬라 말이다. 이렇게 놔둬라. 치매 말기 환자이세요. 그러면 지금 대소변을 실수하시고 그리고 거부 증세가 있으시고 약간 공격 증세가 좀 심각하게 있으시고 우리 잠깐만 갑시다. 우리 화장실 잠깐만 갑시다. 어? 우리 가야 돼. 꼭 가야 됩니다. 알츠하이머 치매시죠. 안 먹어요. 먹어서 들 때. 물 마셔야죠. 안 먹어요. 물 마시면서 살아야 물 안 돼요. 먹어요. 1차 전쟁은 이제 물 드시도록 하는 거. 물! 화장실로 가세요. 화장실로 갑시다.
2차 전쟁에 이게 시켜드리는 거 하는 거. 저 누굽니까? 모르겠다. 아까 전에 정한이한테 막 때리고 막 그랬던 거 기억나요? 방금 한 일도 까먹으시고 손자인 저에게 욕을 하시고 때리시고 폭력을 하세요. 그러면 그걸 또 몇 초 전에 하신 건데 모르시니까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인가요, 이게. 짜라 한번 넘어가 보자. 어쩔 건데? 방울. 여기 품네. 평일날은 저 산에 이런 데 가고 휴일날은 여기 와서 놀고 치매 약도 먹고 예방도 하고 내 기억력이 좀 상실되고 일하기 때문에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갔던 거죠. 옳지 잘한다 잘한다. 그렇게 보고 해야지. 옳지 됐어. 야 잘했어. 뭐든지 공부도 하고 수도도 한 번씩 치고 이거 이제 계산하면서 맨날 이렇게 운동하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 그런 거를 치매 예방이라고 생각해요. 100살을 넘어 살아도 정신이 똑똑한 사람 많잖아요. 그런 걸 보면 늙어서 자연적으로 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나이 먹어가지고 말짱하게 건강하게 살다 가신 분들 주위에서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학술 검색 사이트에 알츠하이머 쳐봤는데 올해도 논문 어마어마. 게시글에 나온 뇌사진으로 이미지 검색하다 희망 주는 뉴스만 발견해버림. 이거 다큐 출처가 어디야? 그 흔한 방송국 로고 같은 게 없지? 그러게요. 이 다큐멘터리는 출처가 어디죠? 댓글을 달아보겠습니다. 이 게시물이 조작이라는 댓글로 달리고 있는데요. 나덕은 관련 학부생인데 알츠하이머가 노화 현상일 뿐 질병이 아니다라는 건 굉장히 당황스러운 이야기라서 글을 씀. 제가 병원에서 실제로 만나본 환자분들의 경우는 적절한 시기에 약을 드시고 건강하게 잘 살고 계시는 분들이 의외로 정말 많아요. 제가 이 책을 교과서로 학교에서 배워왔고 그렇기 때문에 더 빠르게 접할 수 있었고요. 가장 공신력이 좋은 자료라고 생각을 해서 근거 자료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한 입장을 말씀드리면 이런 팩트 체크가 필요한가 할 정도로 사실 말이 안 되는 건데 이러한 질환을 노화라고 단순하게 규정하는 건 굉장히 큰 오류고요. 치매도 이전같이 젊은 시절의 뇌로 되돌릴 수는 없지만 초기 상태에서 관리를 잘 받으시면 오랜 기간 동안 일상생활이라든지 또 가족 간의 생활이 가능합니다. NIH의 알츠하이머에 대한 펀딩 트렌드입니다.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죠.
여기 말고도 알츠하이머 연구에 펀딩하는 재단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신경계통 쪽이 사실 항암제 다음으로 지금 투자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를 치료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고 지금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민영신과장입니다. 치매 예산을 쓰는 게 부질없는 짓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확한 지식이 아니고요. 관련된 예산은 작년에 2,432억 원에서 올해는 3,684억 원으로 작년 대비 약 57% 증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과학 만화를 그리고 있는 김명호입니다. 분명 몇 달 전에는 속 세균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연구 결과를 본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게 된 거죠. 뭐? 알츠하이머병 연구를 단념했다고? 그런 기사는 한 줄도 안 보이는데 이거 엉터리 게시물이잖아. 단념했다던가 노화의 질환이기 때문에 연구를 접겠다라는 내용은 없고요. 오히려 완전히 새로운 가설이라는 문장이 나타납니다.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에선 입속 세균이 발견됐습니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저놈 잡아라! 일부 연구자들은 진짜 범인은 세균이라고 주장합니다. 한 제약회사는 재빠르게 이 입속 세균의 백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비록 백신이 실패하더라도 이 병에는 효과적이겠죠? 영상에 나오는 의사 선생님 한 분이 성역과 관련된 수술하시는 분이고 그분이 이제 담겨져 있는 뉴스 기사 혹은 이제 뭐 저널과 같은 그런 사이트 링크 올릴 수 있더라고요. 이 분의 이름을 아니까 영상을 한번 찾아보자. And compare it to how NASA prepares procedure on what is argued. We are doing a surgical procedure on what is arguably one of the most delicate parts of the human body, in the skull. 아니 대체 뭐야? 완전 다른 내용이었어? 무섭고 소름 돋네. 조작하는 것도 정도가 있지. 남은 여생 어떻게 살까 고민까지 했는데 화나네요. 저도 놀랄 정도고 네티즌들이 너무 빨리 검증을 해버린 거죠. 그날 오후에 올라왔는데 다음날 아침에는 전부 찾아내버렸으니까 원본 영상까지. 기자가 해야 될 일인데 네티즌들이 더 빨리 이런 일을 하고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자발적으로 이런 가짜뉴스들을 정화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한 5개 이상의 커뮤니티하고 또 SNS에서 이 사람들끼리 힘을 합쳐서 그 원래 치매 게시물이 가짜라는 걸 아주 그냥 명백하게 밝혀낸 거잖아요. 다시 한번 느끼지만 우리나라 이 네티즌들의 힘은 정말 위대한 것 같습니다. 진짜 건들 게 따로 있지. 치매 환자랑 가족이 수백만 명이다. 생각 좀 해라. 너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없냐? 이따위 저열한 장난을 치는 것들을 저주한다. 이게 뭔가요? 문제가 있는 기사인 것 같아요. 치매 환자의 보호자가 그 글을 이제 접했다고 보세요. 아, 이게 사실이면 어떡하지?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 아닙니까? 그런 글들이 퍼지면 잘못된 정보가 전달이 되면은 그 피해는 누가 감당할 건지 전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런 게시물들을 진짜로 믿고 그 후에 생기는 비극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 도대체 이런 조작글을 만들었을까요? 도대체 이걸 만든 사람은 무슨 생각으로 어떤 목적으로 이런 게시물을 만들었을까요?
치매 관련 게시물을 혼자서 만들었을까요? 치매에 대한 예산을 쓰지 말라고 치매 정책을 드라이브를 거는 것에 대한 반발인 건지 아니면 거꾸로 너무 치매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커서 치매는 우리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병이다라는 의미로 제작한 걸 사실 저도 헷갈리거든요. 여러 명이 한꺼번에 퍼뜨렸을까요? 분명히 여기에 공력이 들어갔고 의도라는 게 존재하는 건 사실이에요. 가짜뉴스가 확산되는 경로가 어떻게 되는 건지 어느 대학원생이 석사 논문을 쓰려고 테스트한 거다. 동시다발적으로 올라온 게 너무 이상해요. 검색을 통해서 가장 이른 시간에 이 게시물이 올라온 커뮤니티로 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혐오에 관련된 이슈나 정치적이거나 문화적인 이슈, 사람들이 클릭할 만한 글을 마치 밥 먹고 이것만 하는 것처럼 비슷한 종류의 게시물을 계속해서 퍼다 나르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기록들 중에서 가장 먼저 문제의 게시물을 올린 이 3개의 계정을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이 게시물을 올린 계정들이 또 올린 다른 글들 역시 구조가 같아요. 이런 다큐멘터리 화면을 캡처해서 한글로 자막을 이제 그런 식의 글들이 많은데 이것도 역시 조작이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가짜를 진짜처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일 거거든요.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고 시간과 노력과 정성을 들여야 되는 일일 텐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하는지 궁금한데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 MBC 페이크의 서처 K 김지훈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정신과 의사 박한선입니다. 어떤 심리 상태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하는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심해, 그리고 인공지능, 차별과 편견 뭐 이런 내용을 봤을 때는 우리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내적인 불안이기도 한데 이거를 만약에 동일인이 작성했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이분이 가지고 있는 무의식적인 불안들이 주로 이런 내용들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2차적인 이득을 가정하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뒤에서 은밀하게 쳐다보기 위해서 상당히 공을 들여서 조작된 게시글을 만들었다는 데서는 좀 유의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다행히 이 치매 게시물은 가짜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근데 그냥 그 글만 보고 정정 글에 대해서는 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도 이 가짜 내용을 진짜로 믿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진짜라고 믿기 때문에 그걸 또 주변 사람들한테 퍼뜨리고 다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모르는 사람보다 무서운 건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부터 이렇게 원본의 출처를 알 수 없는 이런 근거 없는 게시물들은 특히나 무턱대고 믿어선 절대 안 되겠습니다. 당연히 옮기지도 말아야겠죠. 조작된 글이 여기저기 게시판으로 다 인기를 갖더라. 요즘 우리 커뮤니티 화력으로는 못 끌어내림. 그러니까 출처 없는 것들은 일단 의심해야 돼. 내가 느낀 건데 이거 총선 대비용 같지 않냐? 참 원덕이 고마워. 덕분에 나는 가짜를 안 퍼날랐어.